지금도 9개월? 네, 지금도 9개월 정도. 왜 자꾸 밀리는 이유는 모르겠는데 네. 자꾸 밀리네. 그러면 하루에 딱 소화하시는 양 이상은 안 받으시는 거죠, 상담을?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 계속 이렇게 뭐 요구하는 사람은 많고 하다 보니 9개월씩 이렇게 쫙 밀리나 보네요. 하루에 나는 딱 5팀. 5팀? 네. 아. 하루에 5팀을 받고 네. 그리고 이제 금, 토, 일, 월. 금, 토, 일, 월 이렇게 하죠. 나머지는 수업하시고. 금, 토, 일, 월. 금, 토, 일, 월만 상담을 하죠. 근데 이거 좀 다른 얘기인데 선생님 상담료 너무 작게 받으시는 거 아닌가요? 그 이야기는 가끔씩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선생님 얘기하신 것 중에 상담료는 실력으로 받는 게 아니라 운으로 그렇죠, 받는다 운으로 받는 하신 것 같은데 실력을 받는 게 아니죠. 이제 살짝 올리셔도 되지 않을까요? 모르겠어요. 나는 이제 상담료에 대해서 이제 손님들이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너무 적게 받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사실 난 내가 적게 받는다는 생각은 안 들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 받는다고 생각해. 그런가? 네. 그래도 이제 물가가 올랐는데 이제 시간에 대한 비용도 측정을 하다 보면 시간과 그리고 이렇게 이 아주 공부가 많이 된 분과 상담하는데 5만 원은 너무 작지 않나 이런 생각을 그냥 한번 해봤습니다. 아니 내가 만족하니까. 내가 네. 만족하니까. 그건 상관없어요. 5만 원을 받든 그렇다고 모르겠어요. 만약에 올린다고 하더라도 네. 10만 원 올릴 것 같지는 않고 내 생각에는 만약에 올린다 그러면은 무슨 축의금도 아니고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자꾸 올리더라고. 상담료는. 네네네. 축의금도 아니고. 축의금처럼. 어쨌든 그분들 나름의 생각은 있으시겠지만은 어쨌든 그냥 나는 5만 원 그냥 간단하게 5만 원 이상의 가치를 손님한테 줄 자신이 없어요. 5만 원 이상 내가 상담을 하면 5만 원 이상의 가치를 손님한테 5만 원만큼의 가치는 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나는 그 이상의 가치를 줄 자신이 없기 때문에 계속 그냥 5만 원을 고집하는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생각하는 명리는 결과를 제시하고 뭔가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당신이 이런 사람이다라는 보여주는 어떤 거울로서의 역할. 그렇죠. 그래서 그 가격이 적정하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계속 또 얘기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네. 내 생각에 내가 사람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걸 과연 내가 10만 원, 20만 원을 받고 과연 그만큼 내가 손님들한테 뜻하게 해줄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해 봤을 때는 그럴 자신은 없다. 그럴 자신은 없다. 제가 준비해 온 거랑 다른 얘기인데 좀 여쭤볼게요, 선생님. 제가 근데 그럴 자신이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상담하러 간다기보다 저는 이제 선생님들 만나서 어떻게 푸시는지 한번 보고 싶어서 막 이렇게 많이 다녔었는데요. 제가 그때 선생님 뵈러 왔을 때 탁 한마디 하셨는데 그냥 제가 너무 울컥해가지고 눈물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그만큼 그 사람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이해해주시니 저는 좀 올리셔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때가 되면 올리겠죠. 네네네. 때가 되면 올리겠죠. 그리고 제가 2018년에 이제 선생님한테 전화 상담을 했었거든요. 그때도 한 달인가 이렇게 기다려가지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랬을 거예요. 그때 이제 전화하면서 이제 제가 집이 안 팔린다고 집이 언제쯤 팔릴까 이거를 여쭤봤는데 선생님께서 아니 그 집이 그렇게 새 아파트도 아니고 오래된 집이고 지하철역에서 여자 걸음으로 14분 남자 걸음으로 17분 거리인데 곧 팔릴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때 제가 전화기를 이렇게 보면서 이게 뭐가 잘못됐나 싶어가지고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걸 아시지? 이거를 사주를 보고 아신다고? 하여튼 너무너무 신기했었어요. 신기는 없으니까 사주 보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그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 그리고 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 사람 연봉이라든지, 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이 사주를 통해서 뭐 대충 가늠하는 거죠. 가늠이 그렇게, 된다는 그렇죠. 가늠이 되는 거죠, 그게. 말씀이시죠. 어쨌든 너무 신기합니다. 이 이제 우리 준비해 온 거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선생님 이제 제가 길과 흉의 상대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선생님 항상 길흉이 없다. 길한 가운데 없진 않죠, 그죠? 없진 않죠. 네. 있죠. 있죠. 네. 근데 이제 늘 상대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예전에 선생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또 되게 이렇게 딱 이렇게 와닿았던 게 사람들이 자기가 사보는 자기계발서가 자기 사주에 맞게 사본다고 얘기를 그렇죠. 하시면서 왜 이렇게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 뭐 이렇게 슬로우 푸드, 슬로우 시티 이런 것에 꽂히는 사람은 그런 쪽의 자기계발서. 관생님들이 맨날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뭐 미라클 모닝 이런 거 끌어당김의 법칙 이런 거를 또 사는 사람 또 이렇게 또 다들 자기 그런 사주대로. 거는 비관자들이 사는 거.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상대성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길흉이라는 게 없을 수는 없죠. 근데 이제 그 길흉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가 이제 명리의 어떤 정통 방식으로 치면 보통 길흉은 뭐 잘 사냐 못 사냐 이거거든 일반적으로. 네. 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길흉이 있죠. 길흉이 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이제는 뭐 옛날에는 단순하게 그냥 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시대였다라면은 네네. 지금은 그게 아니거든요. 먹고 사는 거 대부분 지장은 없고 네. 정말로 내가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는 이상 기본적인 어떤 금전적인 레벨은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왜냐하면 사람들의 고민이라는 게 그런 게 있어요. 자기가 무지하게 힘들었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과연 그 힘든 게 무엇이냐 대부분 돈 때문에 힘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대부분 인간관계 문제라든지 네네. 뭐 아니면은 자기가 뭔가 추구를 하는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에 이르지 못하는 갈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길흉으로 다룰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네네네. 내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아무리 많아도 내 남편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는 거고 내 자식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은 그 남편이 문제일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문제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남편이 멀쩡한데 내가 불만이 많을 수도 있고 근데 남편이 정말로 개판 5분 전인데 그것도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러면 그거를 나쁘다고 할 것인가 좋다고 할 것인가.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이렇게 상담에서 많이 느껴지니까 그거를 규정할 수가 없는 거죠. 똑같은 상황인데 우리 길흉이 있다라는 것은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 똑같이 반응해야 되거든. 네네. 근데 돈을 버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냥 한 달에 100만 원만 벌어도 그냥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1억을 벌어도 부족하다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절대 가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기준이 없다. 네, 기준이 이미 없어졌다. 기준이 없다. 그래서 결국은 명리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떤 결핍을 가지고 그 결핍을 어떻게 채우고 어떻게 자기의 삶을 만들어가는 게 맞는 것인가를 그냥 가르쳐 줄 수도 있고 또 그게 맞다고 확신을 만들어 줄 수도 있고 나는 그게 명리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살아가는 삶을 확신케 하는 거. 내가 잘못된 게 아니다. 네, 잘못된 게 아니다. 잘못 살아온 게 아니고 그렇게밖에 살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당신이 내린 판단,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들이 절대 헛되거나 잘못된 삶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렇게 제시해주고 확신을 주는 게 명리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감동적인데요, 지금. 난 항상 그렇게 생각하면서 상담을 네. 하니까. 네. 네. 그러니까 눈물이 나나 봅니다. 당신이 잘못되지 않았다. 그럼요. 그 말만큼 위로가 되는 게 뭐가 절대 잘못된 게 있을까 없지. 싶네요. 아유, 감동적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순리대로 사는 게 맞다. 그걸 보여주는 게 이제 명리다. 이렇게. 내가 말을 잘하니까 되게 감동적인 거야. 네. 방금 확 감동적이라 가지고. 확 깎아버리죠. 네. 듣기 잘하. 너무 감동하면 또 안 될까 봐 이 음량을 맞춰주시는 거죠. 아유 참. 네. 할 말이 있었는데 너무 감동받아서 지금. 감동식이 나요. 아유 근데 방금 이렇게 잘못된 게 없다 그 얘기 하시는데. 그렇죠. 그게 명리의 역할이라고 봐요 나는.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이 최선이란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강의도 많이 하시고 글도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 최근에도 최선 그래서 누구나 자신의 최고의 에너지를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산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만의 세상에서 자기만의 최선을 다해서 각자의 개체들이 살아가는 게 아닐까. 아유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누구나 최선을 다하죠. 어떻게 최선 안 하고 사나 사람들이? 다 최선 다하면서 살아요. 내가 지금 낼 수 있는 에너지를 다 뿜어내고 살죠. 다만 사람은 각자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최선의 에너지가 있고 상대가 생각하는 최선의 에너지가 있는데 사람은 자기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그렇죠. 갈등과 불만과 오해들이 생겨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같이 최선을 안 하는 사람들은 남들 보면 다 최선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선생님 되게 최선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나는 맨날 놀고 먹기 때문에 다른 사람 보면은 와 너무 열심히 산다. 뭐가 저렇게 어렵게 힘들게 사냐. 좀 편하게 살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선생님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신 것 같은데요. 내 나름대로 최선이 있는 것인데 네. 그래도 평균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평균이란 최선. 아니 이렇게 선은닷컴이 탁 이렇게 온라인 강의도 만드시고 이렇게 탁 규칙적으로 유튜브도 올려주시고. 그거는 그냥 나한테는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남들은 최선을 다해도 그게 안 되는 사람도 있을 텐데. 대신 그거 말고 다른 걸로 최고가 되는 사람들은 또 얼마든지 있으니까. 네, 늘 상대적이다, 그죠? 네. 팔자 자체가 수도 약하고 화도 약한 팔자가 최선을 다한다는 건 말이 안 돼. 그러신가요? 네. 항상 제 팔자가 자기를 무한대로 끝까지 끌어올리는 사람들은 수왕화왕자들이에요. 이렇게 금목으로 돼 있는 사람들은 적당히 사회적 평균에 맞추는 사람들이지 뭔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무한대로 자기의 능력을 끝까지 올리지는 못한다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최선을 다하지만은 그 최선이라는 것도 레벨이 분명히 있죠. 네네. 레벨이 있죠. 그러면 이 얘기를 이제 마무리를 해보자면 이제 길흉에 대해서 우리 고전 명리나 예전의 명리에서는 사회적으로 뭔가 이렇게 성취가 있고 한 걸 길흉 이렇게 나눴지만 지금 이제 개인적으로 개개인의 심리 이렇게 쭉 들어가면 길흉을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기준이 그렇죠. 다 자기만의 기준이 있다. 이렇게 지금은 명리가 삶 자체를 얘기하는 거니까. 네. 그 사람의 삶 자체를. 선생님 그때 그 흉신들이 더 행복하다 이런 이야기 하신 적도 있으시거든요. 그렇죠. 포기할 줄 아니까. 네, 포기할 줄 아니까. 그래서 이게 길흉을 반드시 구분하고 사회적으로 이 사람이 성취를 하느냐 마느냐 그것이 이 사람의 인생의 뭐 잣대가 돼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렇죠. 승진하는 운이 있고 돈을 버는 운이 있고 이렇게 헤어지는 운이 있고 만나는 운이 있을 뿐이지 좋은 운 나쁜 운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알겠습니다. 그거를 지가 좋다라고 생각하면 좋은 것이고 네네네. 나쁘다고 생각하면 나쁜 것이고
결혼이 흉한 운일 수도 있고 이혼이 길한 운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인과관설된 팔자들은 돈을 번다라는 것 자체가 네. 인왕 관약한 팔자들은 네. 돈을 버는 것 자체가 이미 구설이 생기는 팔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돈을 벌면은 수많은 거짓대들이 달려와서 다 달라 그래. 근데 네. 다 주는데 네. 덜 받은 애들이 나를 욕하고 고소까지 해요. 그럼 그게 좋은 거냐 도대체 돈을 버는 게. 그런 거지 그게.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것도 여기서 끊고 그 다음 주제 예. 넘어가도 되겠지요? 감사합니다.